그날도 모든 것이 평온하게 진행되던 장례식장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 조용한 분위기는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난 젊은 남자. 그의 손등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두 개의 점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제 아들의 유일한 표식이었죠. 어떻게 그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20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그 아이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계절 중 어느 계절보다 예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김선희는 남편 김정우와 5살 된 아들 태경이와 함께 시장을 찾았죠. 화사한 햇살이 내리쬐는 그날, 태경이는 어린아이답게 호기심 많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경아, 엄마 손 꼭 잡고 다녀야 해. 사람이 많으니까. 선희는 태경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생물학을 연구하는 교수였지만 아들과 함께할 때만큼은 학문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었죠. 시장 한복판에서 태경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주려고 잠시 눈을 뗀 사이 손에서 전해지던 따스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태경아, 태경아. 선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시장 안을 울렸어요. 사람들 사이로 아들을 찾아 헤매던 그 순간 선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시장 구석구석을 뒤지고 전단지를 붙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지만 태경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월은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생물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항상 텅 빈 공간이 있었죠. 김정우는 아내의 슬픔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가정을 지켰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면 태경이가 좋아하던 작은 인형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태경이 생일이에요. 매년 4월 15째 날이면 선희는 태경이가 좋아하던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25살이 된 아들을 상상하며 촛불을 켰죠. 정우는 묵묵히 아내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밖에 비가 오네요. 태경이가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김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 들어 정우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지만 선희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감당하고 있었죠. 가족에게 더 이상의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보, 나 조금 피곤한 것 같아. 먼저 자도 될까? 정우는 이제 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어요.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선희와 태경이를 지키겠다는 약속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선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정우는 회사에서 일했죠. 하지만 그들의 집에는 항상 누군가의 빈자리가 있었어요. 벽에 걸린 태경이의 5살 사진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가 선희에게 전해진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우가 회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선희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정우 환자분은 말기 간암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되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병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죠.
정우는 선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홀로 아픔을 감내했던 것이었어요. 정우야, 왜 말해주지 않았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었는데. 병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정우의 손을 꼭 잡으며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선희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믿어. 우리 태경이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석 달 동안 병원에서 투병하던 정우는 겨울이 시작되는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우의 회사 동료들과 선희의 대학 동료들이 찾아와 조문했어요. 선희는 남편을 떠나보내며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조문객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그 남자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선희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윤창수 회장의 아들 윤태경입니다. 선대 회장님과 고인께서 친분이 있으셨다고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태경이라는 이름이 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의 손등에 있는 두 개의 점을 발견한 순간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은 아들 태경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특징이었죠. 혹시 그 손등의 점은? 선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경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놀림받기도 했지만요. 선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이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태경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고인과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경의 질문에 선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한다면 태경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선희의 복잡한 반응에 태경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죠. 명함에는 윤태경, 윤그룹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찾은 기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태경이의 유일한 사진을 꺼내들었죠. 선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태경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 그가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경과의 만남을 약속한 곳은 도심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김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례식 날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태경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세련되고 당당했어요. 선희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진짜 아들인지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죠. 괜찮아요. 내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 사실 태경 씨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했어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경은 궁금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죠.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있나요? 부모님을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계신 건가요? 태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흐려졌어요. 사실 저는 5살 때부터의 기억만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큰 병을 앓아서 그전 기억이 없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선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5살, 그것은 태경이가 실종된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아이를 혹시 알아보시나요? 태경은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등에는 2개의 점이 선명했습니다. 태경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는 저와 닮았네요. 그리고 손등의 점도.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20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태경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 저는 윤창수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교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혼란스럽습니다. 선희는 태경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태경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당신이 정말 내 아들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경은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에서도 빗방울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선희는 용기를 내어 윤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태경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양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윤창수 회장과 그의 부인 이정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윤창수는 70살의 나이에도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옆에 서 있는 이정희는 품이 있고 우아했습니다. 선희는 그들이 태경을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했죠. 혹시 그들이 태경의 실종에 관여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키웠을까? 선희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았지만 그녀가 태경의 생모라고 주장하자 윤창수는 그녀를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김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태경이는 우리의 아들입니다. 윤창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단지 진실만을 알고 싶어요. 20년 전 제 아들은 시장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은 제 아들과 같은 모습,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윤창수의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의 말에 윤창수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교수님, 저희도 사실 태경이의 출생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저희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태경이를 데려왔죠. 선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윤창수가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20년 전 오정미라는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5살쯤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태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고아라며 맡아달라고 했죠. 당시 우리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태경이가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할머니라는 존재가 새로운 의문을 던졌지만 적어도 태경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윤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태경이를 맡긴 이후로는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태경이의 출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남기지 않았죠. 선희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태경 씨가 제 아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정말 제 아들이 아니라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윤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0년 동안 태경이를 아들로 키웠습니다. 법적으로도 우리의 아들이고요.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이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선희는 이해했습니다. 윤창수 부부에게 태경이는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녀 역시 태경이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들을 다시 만나고 그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저는 태경 씨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20년 동안 매일 밤 아들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창수와 이정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들도 부모로서 선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일단 태경이와 상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DNA 검사를 한다면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해요. 윤그룹의 후계자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선희는 동의했습니다. 그녀 역시 공개적인 소란을 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진실과 아들을 찾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희는 태경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창수가 태경과 이야기를 나눈 후 연락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기다림은 괴로웠지만 선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윤창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태경이가 선희를 만나보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DNA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다시 한번 태경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윤그룹 본사 근처의 레스토랑이었어요. 태경은 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찾고 계셨다니.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교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경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정말 없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죠. 태경과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선희는 태경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더 보여주었고 태경이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태경은 조금씩 선희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김 교수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무엇을 좋아했다고 하셨죠?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경이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뛰어다니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초콜릿 케이크, 특히 생크림이 듬뿍 올라간 거요. 5번째 생일에는 케이크 위에 있는 생크림을 모두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죠. 태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는 지금도 비 오는 날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초콜릿 케이크도요. 하지만 그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선희는 태경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DNA 검사는 그들이 모두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태경 씨, DNA 검사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만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희는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심각한가요?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태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요.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DNA 검사가 필요하기도 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경의 건강 문제는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들을 이어줄 계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며칠 후 그들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창수와 이정희도 동행했어요. 병원에서 그들은 신장 전문의인 박민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박 교수는 윤 회장의 개인 주치의로 오랫동안 일해온 신뢰받는 의사였죠. 태경 씨의 상태는 아직 심각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족력과 유전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교수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했어요. DNA 검사는 의학적인 이유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비공개로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모두에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매일 밤 태경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들을 찾았지만 그의 건강이 위태롭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고 박 교수는 그들 모두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박 교수는 서류를 펼쳤어요. 검사 결과 김선희 교수님과 윤태경 씨는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의 가슴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태경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윤창수와 이정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태경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다른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경의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태경은 침묵 속에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정말 제 어머니신가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아, 20년 동안 기다렸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내 손을 놓아서 태경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모두가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박 교수가 말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태경 씨에게는 큰 충격일 테니까요. 태경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박민수 교수는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에게 태경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태경 씨의 신장 기능은 서서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로 관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는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윤창수와 이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으니 이식 성공률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경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선희는 병원 정원에서 혼자 생각에 잠긴 태경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태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갑자기 뒤바뀐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선희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태경의 혼란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부모가 나타나고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일 테니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진짜 미소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저를 키우셨지만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죠. 선희는 태경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같은 공허함을 느껴왔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후 그녀의 삶에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태경아, 너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기다렸지. 우리가 내 손을 놓쳤다는 죄책감은 평생 가슴에 남을 거야. 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등에 2점을 문질렀어요. 제가 어떻게 실종됐는지 아세요? 선희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시장에서 잠시 과자를 사주려고 손을 놓쳤어. 단 몇 초였는데 그 사이에 너는 사라졌지. 경찰에 신고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태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마치 그의 인생은 5살부터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 회장님, 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저를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선희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오정미라는 할머니가 태경을 윤창수에게 데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의로 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내 건강이야. 박 교수님 말로는 신장 이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구나.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죠. 선희는 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신체적 접촉이었어요. 내가 신장을 기증할게. 혈연 관계니까 성공률도 높을 거야. 태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큰 결정이에요. 저를 이제 막 만나셨는데. 선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위해 할 수 없는 일은 없어. 그 순간 태경의 마음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꼈어요. 윤창수와 이정희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선희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태경이 선희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경은 윤창수와 이정희에게 선희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어요. 태경의 건강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박민수 교수는 신장 이식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선희의 적합성 검사 결과는 긍정적이었고
그녀는 기증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경 씨의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이식을 완료해야 해요. 박 교수의 설명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윤창수와 이정희는 태경의 손을 꼭 잡았고 선희는 옆에서 조용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태경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교수가 다시 한번 수술의 긴급성을 강조했지만 태경은 단호했어요. 저도 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신장을 기증한다는 것은 너무 큰 희생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될지. 선희는 태경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태경아, 이건 희생이 아니야. 엄마로서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지. 20년 동안 너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널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내게 큰 축복이야. 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윤창수와 이정희가 자신을 키워준 부모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희가 자신의 생모였습니다. 두 부모 모두 자신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수술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윤창수는 태경의 결정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선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함께 태경이의 과거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정미 할머니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해 볼게요. 선희도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함께 태경의 실종과 입양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창수는 오정미 할머니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찾아왔습니다. 20년 전의 기록들이었지만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선희는 태경이 실종된 날의 경찰 신고 기록과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니 오정미 할머니는 태경이를 데려온 직후 윤 회장님에게 입양 절차를 진행해 당하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배경이나 태경이를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네요. 선희는 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 날짜. 태경이가 실종된 날과 정확히 일치해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오정미 할머니가 태경을 시장에서 발견한 직후 윤창수에게 데려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할머니의 친척이나 지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윤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정미 할머니는 거의 혼자 사셨어요.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정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고 한 것처럼요. 조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경의 실종과 입양 사이의 연결고리는 오정미 할머니뿐이었는데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긴 정보도 거의 없었어요. 수술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과거의 진실을 모두 밝히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박 교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경의 건강이었어요. 과거의 진실은 중요했지만 현재 태경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태경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들어와 그의 옆에 앉았어요. 긴장되니? 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어머니가 곁에 있어 든든합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어요. 이건 내가 5살 때까지의 사진들이야. 오랫동안 간직해왔어. 태경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어요. 웃고 있는 아기, 첫 걸음마를 떼는 모습,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는 장면들. 태경은 앨범을 넘기며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선희는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태경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내 5번째 생일 때 찍은 거야. 그날 내가 정말 좋아하던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했었지. 태경은 사진 속의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5살 생일, 그것은 그가 실종되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초콜릿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등에는 2개의 점이 선명했어요. 갑자기 태경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케이크의 달콤한 향기, 촛불을 부는 순간의 설렘, 그리고 부모님의 웃음소리.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선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기억나니? 태경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의 맛과 향기요. 그리고 촛불을 불 때 아버지가 박수를 쳐주셨던 것 같아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경이 조금씩 과거의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여기 너와 아버지가 함께 바다에 갔을 때 사진이야. 내가 4살 때였지. 태경은 계속해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곳에는 선희, 정우, 그리고 어린 태경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3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가족이었군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어.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났어. 태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동안 그의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공허함이 서서히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진들을 간직해 주셔서, 그리고 저를 잊지 않으셔서. 선희는 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경아, 내가 돌아올 거라고 항상 믿었어. 내 아버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믿었고. 다음 날 아침 태경과 선희는 함께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윤창수와 이정희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들의 눈에도 긴장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경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윤창수가 태경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정희는 태경의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그들은 30년 동안 태경을 자신의 아들로 사랑해왔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태경은 윤창수 부부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제 2쌍의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축복이었고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박민수 교수와 의료팀은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태경의 몸은 선희의 신장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태경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3명의 부모를 바라보았어요. 윤창수, 이정희, 그리고 선희 모두 그를 위해 밤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모두 여기 있었군요. 태경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선희는 그의 손을 잡았고 윤창수와 이정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태경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선희의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윤창수 부부의 집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그의 삶은 이제 두 개의 가정이 합쳐진 더 큰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경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빗물이 그의 얼굴에 닿았을 때 그는 갑자기 5살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낯선 할머니를 따라갔던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태경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가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오정미 할머니가 그를 발견했고 그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를 부모에게 돌려주는 대신 윤창수에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한 달 후 태경은 선희, 윤창수, 이정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태경은 두 가정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결국 하나의 큰 울타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태경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태경은 두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선희는 20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창수와 이정희는 태경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제는 선희도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함께 태경의 미래를 지켜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아들과 어머니는 운명적인 재회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단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다 빠르게 다음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